자, 우리 오늘 지구과학 진도는 거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도가 다 나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내용 정리 다 하고 시간이 남게 되면 지구과학 3권의 책을 싹 다 마무리하고 검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 3권 싹 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들고 오세요. 마무리 안 나와요? 네, 오늘 마무리 됩니다. 오늘 안 되는데. 오늘 아예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주의 구성과 운명.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이거 시간을 풀어보세요.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네, 오늘 최대한 하고 다음 주까지 다 해서 들고 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우주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태양계는 그 부분 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으로 말로 설명 다 했는데요. 말을 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책 보고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앞쪽에 뭐냐면 저거 하기 전에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하고 나면 우주의 급팽창을 선생님 빅뱅 우주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맞지? 봐봐. 그러면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 자, 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한 점은 초고온의 초고밀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지. 맞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요렇게 팽창을 해 갑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5승초, 뭐 10의 마이너스 6승초, 3분, 38만 년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핵과 전자, 헬륨 원자핵과 전자 두 개가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각각 따로 있던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빛이 그들에게 부딪히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빛이 안에서 막 부딪혀서 탱탱탱탱탱탱 안쪽으로만 굴절되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우리는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이후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38만 년 이후가 투명한 우주. 그 이전의 우주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자, 빅뱅 우주론이 현재 관측한 사실로부터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증명이 됐어. 그게 뭐냐면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관측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냈거든. 현재 우주를 보고. 그래서 현재 우주에서 관측을 한 결과가 다리 건드리면 안 돼. 조심. 너도 찍히고 있어. 찍혔대. 오케이. 거기는 앉기가 좀 불편할 텐데 의자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럼 나린이 옆쪽으로 갈래? 아요. 그러면 채희가 눌러줘야 된다. 나중에. 오케이. 자, 그래서 관측을 한 결과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2.7 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이게 뭐냐면 38만 년, 여기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었거든. 그지? 근데 그때 이후로 우주가 계속 커지면 원래 한 점에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모여 있다가
공간이 커지면서 흩어지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 온도가 현재는 2.7 켈빈. 그러면 왜 이게 배경 복사냐면 그때 나왔던 빛이 별이 있든 없든 빈 공간에서도 이 정도의 온도의 빛은 감지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38만 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나온 빛이 온 우주에 다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벼운 원소들의 질량비. 자, 가벼운 원소 가장 대표적으로 가벼운 게 누구예요? 수소. 그 다음이 헬륨이죠. 근데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 12원자와 헬륨 1개 원자가 만들어졌지만 헬륨은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질량이 4가 되죠. 그러면 수소는 12, 12개이지만 헬륨은 하나이지만 결합 하나이가 4명이어서 4명? 4개여서 질량수가 4가 되기 때문에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저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현재 우주를 관측했을 때 물질들의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았단 얘기네. 그지? 근데 빅뱅 우주론을 하면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관측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은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빅뱅 우주론은 모든 방향으로 다 팽창하잖아. 속도가 다르게.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죠. 맞잖아. 근데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면 무슨 모양이 돼야 돼? 구형 모양이 돼야 되죠. 그러면 구형이면 우주에서 곡률이 관측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곡률이 관측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편평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우주의 곡률이 관측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다는 말은 뭐다? 우주가 평탄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빅뱅 우주론 팽창하면 구형이 된다며. 왜 저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 두 번째. 지평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이나 에너지나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없는 그 경계가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지평선이 있는데 그러면 우주가 확장되었으면 양쪽 끝단에서 오는 빛은 서로 다른 빛 정보를 가지고 다른 빛이어야 되잖아. 근데 우주 양 끝단에서 오는 게 동일한 빛이 온다는 얘기야. 2점 켈빈 우주 배경보사도 그렇고 아주 먼 곳에서도 동일한 게 온대. 아니, 지평선이 있으면 그 지평선 너머로는 더 이상 물질과 에너지 정보의 교환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완전 양극단 끝에서 같은 정보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지평선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로 교환할 수 없는데,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없는데 왜 같은 정보가 오냐는 거지. 이상하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단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석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그렇죠. 자석, 이거 안 보이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자석을 그리면 네모나게 그려서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오죠. 맞죠? 이렇게 들어오죠. 맞죠? 근데 자기 단극의 문제는 처음에 저 빅뱅 우주론에서 초고밀도 굉장히 온도가 높았다 했지. 1000조 켈빈 막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단극이니까 호럴 단신 혼자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자기 단극 N극이나 자기 단극 S극이 많이 만들어졌대. 빅뱅 우주론 초기에. 그래서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가는 거고, 맞죠? S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자기 단극이 우리 지금 관측이 되지 않아. 엄청 많이 만들어졌다며. 왜 관측 안 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한계에 도달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대책은 이미 선생님이 저 그림 그릴 때 대책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게 뭐였냐면 급팽창 이론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급팽창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봐. 빅뱅 우주론이 한 번에 한 점에서 망 하고 터졌는데, 그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여기에는 완만하게 팽창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빅뱅이 딱 터졌을 때 이렇게 됨. 이거 사실은 선생님이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리면 봐봐요. 여기 앞에 꼭지 있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팽창 속도가 빠르죠. 여기 기울기가. 그러면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초반에 이때는 매우 빠른 팽창을 했어. 이게 뭐냐면 급팽창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급팽창 이론으로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까요? 잘 봐. 편평도의 문제. 자, 첫 번째. 급팽창을 하면 너무 커졌지. 너무 커지면 곡률 인식이 어떻다? 어려워. 동그란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다. 그게 뭐야? 풍선을 대빵 크게 불면, 풍선이 분명히 동그란데 대빵 크게 불면 그 풍선의 어떤 한 점에서는 이게 동그랗다기보다 주변이 평평하겠죠. 맞죠? 그래서 너무 커져서 급팽창을 했다는 말은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팽창한 게 아니고 확 팽창해버리니까 너무 커져서 그 곡률을 인지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근데 곡률이 있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지평선의 문제. 급팽창은 우주 우주 생성 초기에 발생을 했거든. 우주 생성 초기에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 점에 있었으니까 따닥따닥 다 붙어 있었잖아. 초고밀도. 그러니까 어때? 완전 지네들끼리 정보를 다 교환했겠지. 그래서 정보 교환이 되었고, 이 정보 교환을 한 상태에서 변화가 서로 다르게 될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 없었어?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급팽창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주의 양극단에서 오는 정보가 같을 수밖에. 뭔 말인지 이해돼? 완전 끼워 맞추기 같죠? 내가 볼 때도 그래요. 끼워 맞추기 같아요. 강규민씨, 어제 뭐 했어요? 시험 끝나고 밤샜어요? 네. 아이고야. 주지환씨, 똑같이 밤샜나요? 지금 안 됩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누가 문 열면 나 뒤로 쓰러질 수도 있어. 자, 보세요. 강규민 필기하세요. 지연아, 듣고 있니? 필기해야 됩니다. 어떡하노? 규민이, 지연이 이거 영상에 다 들어갔다. 괜찮아요. 나 지울 수 없는데. 어차피 영어 엄마한테도 보낼 건데. 네. 자, 자기 단극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급팽창이 일어났잖아. 그죠? 인플레이션 이론은 급팽창이니까 급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부피가 너무 급팽창하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밀도가 매우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기 단극이 분포하는 밀도가 낮아서 관측이 어렵다. 밀도가 낮아서 관측이 어려울 뿐 없다고는 말 안 했다 이 뜻이야. 좋아요. 말이 돼? 그지? 밀도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관측할 확률이 적을 뿐이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급팽창 이론. 약간 낀가 맞추기 같죠? 근데 이걸로 설명이 돼요. 신기하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앞에 이제 결론 봐봐, 앞에 결론을 보시면 선생님이 좀 예쁜 색깔을 가져오고 싶은데 예쁜 색깔이 내가 없어. 좀 사야지. 보라색 있다. 자, 결론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주 팽창은 초기에 매우 빠른 급팽창을 했어요. 맞죠? 그러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이 조금 느려지고 있죠. 근데 팽창이 느려지지만 팽창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래서 이 끝의 시기는 뭐다? 감속 팽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감속 팽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봐, 앞에 봐봐. 허블이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 했잖아. 그러면 원래 자기가 태어난 시점에 만들어진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봐봐. 옛날에 오래된 애는 급팽창으로 속력이 엄청 컸었어.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바라보면 얘들이 제일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제일 멀리 있는 애가 제일 빨리 움직이겠지. 현재에 가까운 애는 감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느리게 움직이겠지. 맞죠? 시간이 흘러서 현재로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더 느려지고 있으니까 현재의 우리가 관측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더 젊단 얘기야. 그치, 그 말이지. 젊지. 젊은데 팽창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허블이 멀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V는 HR 해서 거리의 함수였잖아.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맞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팽창 속도가 빠르대. 그게 이 빅뱅 우주론에서 급팽창 이론과 빅뱅 우주론이 만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결론이 맞냐? 그건 아니야.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거든. 그게 아까 우주의 구성과 운명 여기를 할 차례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합니다. 채희야, 중지 좀 눌러주세요. 일시정지. 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주의 구성과 운명으로 돌아가면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관찰할 때 사실 가시광선이나 이런 광선으로 보면 우리 은하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이번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별과 우주 들어간 사람들 있죠? 거기에 서술형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서술형에 우리 은하 중심부가 이렇게 까맣게 선이 있을 때 그 선이 왜 까만데 이거 질문 있는 거 우리 문제 풀었잖아. 직보 때. 그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성간물질이 빛을 차단해서. 그지? 그래서 성간물질이 빛을 차단하는데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나 이런 빛을 더 많이 차단합니다. 산란시키고 차단하는데 뭐를 잘 통과시킨다? 적외선을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를 봤을 때 푸른 빛이나 이런 거 다 산란되고 우리 쪽으로 통과해서 오는 빛이 붉은색이 많아져서 그걸 우리가 성간적색화라는 현상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간적색화를 보완을 해야 돼요. 보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구성과 운명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은하의 회전곡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회전곡선은 이게 대충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거리, 거리 보통 킬로파섹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 킬로미터 퍼 세크. 우리 은하가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우리 은하가 어디가 제일 많아? 중심부. 근데 우리가 중심부 회전을 할 때 강체 회전은 중심부 누속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이 중심부에서 속력이 제로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소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사실 태양계는 어디에 있냐면 요쯤 있거든요. 여기가 태양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약간씩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중심부에 원래 강체 회전하면 중심부에서 회전 속도가 회전 속도가 없지만 물질이 모여 있는 곳에서 피크를 찍고 바깥쪽으로 가면 원래라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강체 회전 속도는 요렇게 떨어져야지 맞거든. 이렇게 돼야지 맞아.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속력이 증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에너지를 누가 만드는데요? 물질이 만들죠. 질량이 있어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얘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관측을 한 결과거든. 왜 관측 결과가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질량이 밀집되었다고 했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증가하냔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하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맨 처음 배웠던 힘이 뭐예요? 중력. 중력은 뭐의 함수예요? 질량의 함수죠. 중력은 질량의 함수예요.
그러면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고 그 질량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기본 입자, 우리가 기본 입자 처음에 뭐 배웠어요? 쿼크 배웠죠. 쿼크부터 전자 이런 것들 있고 뒤로 가면 힉스 입자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빛이나 이런 것처럼 이걸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매개 입자, 그리고 질량을 보유하게 하는 힉스 입자까지 이 세 가지 입자.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 입자들을 표현하는 게 표준 모형이거든. 근데 사실 중력은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뭔가 감소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 계속 증가를 한다는 말이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라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뭘까? 질량을 가진 물체인 이게 대상인 얘가 뭘까? 근데 질량을 가진 대상은 우리가 뭘로 관측합니까? 전자기파 빛으로 관측하잖아. 그러면 그 빛으로 관측하기 위해선 질량, 중력의 힘으로, 중력이라는 힘으로 설명이 돼야 되거든. 근데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아. 질량은 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보이진 않은데 존재는 확실해. 왜?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에서 관측 결과가 보여주거든.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걸 나타내는 입자를, 물체를 우리가 안 보이니까 시꺼멓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색깔이 있으면 보이겠지. 근데 모든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이 없으니까 까만 거 아니야. 밤이 까만 거는 빛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관측은 안 되지만 질량을 가지고 속력을 증가시켜준 요인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해서 다크매스입니다. 다크매스, DM이라고 얘기한다. 너네가 보낸 DM 말고. 그래서 다크매스라고 암흑물질의 존재를 무슨 입자인지는 몰라. 아직도 암흑물질이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나타나지 아직 확정 짓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암흑물질의 후보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암흑물질이 뭐다 라고 정의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107쪽 한번 볼래? 자, 107쪽에 일단 줄을 좀 긋자. 규현아, 필기 조금 이따 하고. 준서야, 책. 자, 107쪽에 줄을 긋습니다. 두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에 봐봐. 중력을 제외한 이들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과학 이론을 표준 모형이라 한다. 그러니까 표준 모형을 얘기할 땐 중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표준 모형에서는 쿼크나 이런 것들로 구성된 첫 번째 동그라미 기본 입자.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힘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 세 번째 동그라미는 네 번째 줄 맨 앞에 질량을 보유하게 하는 힉스 입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암흑물질은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근데 표준 모형은 중력이 안 들어간다 했지. 그러면 이 표준 모형으로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을 뭘로 설명해야 돼? 중력으로 설명해야지. 근데 뭐야? 전자기파로 관측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만 질량이 있대.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외계 행성 탐사 이야기할 때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에서 미세 중력 렌즈 기억나요? 미세 중력 렌즈는 중력 렌즈에서 차용을 한 미세한 현상이었잖아. 그러면 중력 렌즈 현상은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오는 별빛이 분명히
약할 텐데 어떤 이 중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도달을 하니까 더 밝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어떤 질량을 가진 질량이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또한 이게 뭐다? 암흑물질이다. 암흑물질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우주 곳곳에서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수 없고 관측이 안 되지만 존재는 확실해. 그러면 깜깜해서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어두운 물질. 그래서 암흑물질이라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천체 파트 공부하면 우리 노벨 물리학상이나 천체 물리학상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했지. 그 지구과학을 해야 됩니다. 노벨상 받아야지. 노벨상 받아서 라온에도 들고 오세요. 그럼 내가 같이 사진 찍을게. 그래서 이 천체 파트는 할 게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크매스,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가속 팽창. 우주의 가속 팽창. 자, 요까지 적었습니까? 필기 다 했어요? 잠시 필기할까요? 책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빅뱅 우주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빅뱅 우주론을 채워넣기 위해서 급팽창 우주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감속 팽창을 한다 했잖아. 그래서 팽창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팽창을 멈추지는 않는 상태가 됐죠. 근데 갑자기 제목이 왜 가속 팽창입니까? 가속. 팽창이 가속돼서요. 그러니까 왜 가속이 됐냔 말이야. 감속이라며. 감속이라면서 왜 갑자기 가속이야? 그거에 대한 관측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2를 들으면 그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 왜냐면 변광성이 막 지멋대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아니고 최고로 밝아졌을 때의 등급과 최소로 어두워졌을 때의 등급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값으로 겉보기 등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변광성이 변광하는 주기를 알면 주기 광도 관계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응용을 합니다. 근데 초신성 중에 IA형 초신성, IB형 초신성 이런 초신성들이 있는데 IA형 초신성은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가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자, IA형의 초신성의 밝기 변화를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IA형 초신성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주기 광도 관계가 일정하게 되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광도가 일정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책에 그림이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자 봐봐. 자 여기가 먼 과거입니다. 먼 과거고 여기는 현재에 가까운 영역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겉보기 등급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렇게 예측을 했어.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먼 과거에서부터 일정하게 빛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팽창하는 속도를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원래 예측된 값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IA형 초신성은 이렇게 될 거야. 준서야 조금만 이따가 빌게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관측값과 예측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IA형 초신성이 예측보다 어떻게 느리게 팽창을 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현재의 팽창 속도가 가장 느리다 했잖아. 그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먼 것일수록 더 빨리 팽창하고 현재 거는 더 늦게 팽창한다 했는데,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는 팽창 속도가 왜 저러노? 터치는 소리가 안 돼. 응?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지금 109 쪽에 그래프 보세요. 이게 반대로 됐네. 어쨌든 값이 이상하더라. 자, 얘가 예측값이고, 뭔가 설명을 하려는데 이상했어. 얘가 예측값이고, 얘가 관측값이지. 설명을 하려는데 이상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실제로 과거가 더 빠르고, 지금은 더 느리잖아? 그러면, 현재 관측했을 때, 요 정도로 느린 속도여야 하는데, 현재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더란 얘기야. 팽창 속도가. 그래서 초신성이 느리게 팽창한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얘기잖아. 원래는 느리게 팽창해야지, 현재가. 근데 관측값이 생각보다 빨리 느리게 팽창해. 왜냐면 IA 초신성은 옛날 거거든. 그럼 지금 우리의 관측 속도로 보면 얘가 팽창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느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속도가, 만약에 제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내가 시속 10km로 달리면 어때? 계속 벌어질 거 아니야. 그지? 계속 벌어져서 멀리 있는 시속 100km로 달린 애는 나한테서 계속 더 많이 멀어질 거 아니야. 근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시속 90km로 달려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어느 순간에 가까이까지는 달려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팽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란 얘기야. 생각보다. 분명히 감속 팽창이라 했는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현재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는 지금 현재가 감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더 빠르다. 그러면 결국 현재의 우주는 뭐다? 가속 팽창을 하는 것이다. 왜 저러니?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봤던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자, 이보세요. 앞에 봐봐. 설명 들어봐봐. 자, 여기가, 동훈아 설명 들어. 여기가 빅뱅입니다. 맞죠? 여기가 빅뱅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 여기가 뭐야? 급팽창이지. 맞아? 급팽창 이론을 하고 있던 급팽창 지역이지. 그래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됐거든. 요렇게. 그러면 아이고, 이 뭐 동그라미가 좀 예쁘게 그려야지. 요렇게 하니까 이거는 무슨 구간일까요? 여기는 감속 팽창을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 그치? 감속 팽창 구간이거든. 그 감속 팽창 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 우리는 빠르다 했지. 그래서 결국에 현재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 통과에서 보면 우주의 모형이 뒤집어 놓은 종 모양 같다. 원래 종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맞지? 근데 종을 뒤집으면 지금 종처럼 이렇게 생겨 있다고. 우주가. 이해가 돼? 그래서 초기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급팽창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서 감속팽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IA형 초신성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 가속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이거 중요하다. 잘 봐. 가속팽창을 한답니다, 여러분. 가속팽창을 한대. 봐봐. 우리가 중력이 크면 아까 우리 암흑물질은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래지. 우주에 뭐가 많다고? 암흑물질이 많다고. 그럼 중력은 어디 쪽으로 작용합니까? 중력은 물질이 있는 안쪽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면 암흑물질로 설명하면 얘가 계속해서 감속팽창을 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냐? 우주에 있는 물질이 많으니까 팽창을 하는데 이게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거야. 그래서 감속 팽창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펼쳐지는 건 뭐다? 이 가속 팽창을 한다는 말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력이 있으면 중력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우리가 관측이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물음표는 뭐냐? 현재는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가속 팽창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암흑 에너지다. 그래서 현재는 암흑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중력으로 오그라드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바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할 수 있다. 그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까지 필기합니다. 채희 씨. 무슨 같이 자, 이제 우주의 구성과 운명에서 우리 네 번째지. 네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아까 저거 했잖아. 뭐가요? 세 번째 아까 가속 팽창 했지 않나? 쌤이 첫 번째 걸 번호를 안 적으셨어요? 첫 번째 했어 아까 1번. 회전곡선 회전곡선. 2번이 없나? 그러면 3번? 좋아, 3번. 3번, 우주의 구성 물질. 이거 우주의 구성 물질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어. 기본 있잖아. 우리 별, 은하, 성간물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물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일반 물질 말고 아까 뭐 있었어? 암흑물질. 또 뭐 있었어? 암흑 에너지. 이 세 개가 다야. 에너지가 물질이에요. 구성하고 있는 물질 속에 들어가. 에너지는 곧 물질은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구성 물질이라고 하지 말고 성분이라고 할까? 성분이면 좀 낫나? 자, 그래서 우주의 구성 성분은 그냥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아이부터 순서대로 하면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흑 물질. 그래서 별, 은하 이런 것들은 보통 물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책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암흑 에너지가 몇 퍼센트야? 68.3%. 뭐야? 이건 반을 넘는 거 아니야? 그지? 암흑 에너지가 저만큼이 되면 암흑 물질은 몇 퍼센트? 26.8%. 자, 이제 더하기 해봐라. 그럼 나머지 보통 물질은 몇 퍼센트 나와야 돼요?
산수해라 빨리. 4.9. 4.9%.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은하의 별이나 은하나 이런 것들은 진짜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주의 단계를 보면, 우주의 진화 단계를 보면, 자, 맨 처음에는 빅뱅이 일어나면서 빛이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사가 우세한 시대가 됩니다. 복사 우세 시대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우세해질까요? 빅뱅이 빵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입자.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뭐 별, 은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물질이 우세한 시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와서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감속 팽창이 아닌 무슨 팽창? 가속 팽창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죠. 그래서 지금은 암흑 에너지 우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사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가서 이제는 암흑 에너지가 우세한. 그래서 비율이 점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게 아니고 점차 우주가 팽창하면서 암흑 에너지가 우세해졌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우주의 미래. 자, 지금 우리 우주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 그림 보면 진짜 웃깁니다. 닫힌 우주, 평탄한 우주, 관성 팽창 우주, 가속 팽창 우주, 모든 우주의 경우의 수가 모두 만나는 접점에 현재의 우주가 속해 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천체 파트에서 우주 파트, 우주의 뭐 미래나 이런 우주 파트를 하다 보면 진짜로 창조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설은 창조주가 있으라 해서 모든 게 있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만 딱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와서 지구에만 물이 있고 지구에만 지적 생명체가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있는지, 그러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왜 현재의 우리는 딱 그 경계,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맞아지는 경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아는 이 단계에 딱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로 맞아지는 이 상황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요. 그래.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했냐면, 인간들이 현재 관측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끼워 맞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사실 제 뒤에는 뭐가 없어요. 선생님도 이제 하나의 그런 거죠. 그거라. 로봇이야? 아, 나만 저희 야, 너 뭐 그거야? 트루먼쇼? 아니, 제가 보이는 곳에만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 없어. 너가 나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없어? 야, 멋지다. 그런 거 있으면 세상이 없어질. 그래서 약간 이 천체 파트와 우주 파트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이렇게 교묘하게 세밀하게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계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주가 평탄해질 때의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임계밀도보다 밀도가 클 때, 작을 때, 똑같을 때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임계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밀도 변수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밀도 변수는 오메가로 쓰고요. 임계 밀도 분의 우주 밀도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경우의 수가, 자, 오메가가, 왜? 또 꺼졌어? 오메가가 0일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0일 때는 임계밀도와, 0이 아니고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일 때. 맞죠? 임계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같다. 그러면 오메가가 1인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우리가 평탄한 우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평탄한 우주면 팽창을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거랑 다르게 있어요. 1이면 잘안 한다. 왜? 왜? 임계랑 우주랑 같아야 돼. 자, 이거를 0으로 아니면 1로 해보면, 얘들아, 임계 밀도는 평탄하다고 했지. 얘들아, 평탄한 게 그대로 있다라는 뜻은 아닐 건데. 이게 계속 커지면서 평탄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밀도가 커서 1보다 커서 올라가느냐. 1보다 작아서 내려가느냐. 이거 차이 아니야? 네. 맞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오메가가 1이면 결국에 이 두 개가 같으니까 평탄한 우주가 되겠죠. 맞아. 평탄한 우주가 될 거고,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어떤 거야? 1보다 크면 임계 밀도, 평탄해지는 것보다 우주의 밀도가 어떻단 얘기야? 더 크다는 얘기죠. 우주 밀도가 더 크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응? 근데 이 밀도라는 거에 밀도 변수라는 거는 결국에 이 밀도 변수는 뭘 말하냐면 공률을 말합니다. 공률. 너네 공간의 공률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생각해봐. 어떤 모양인지. 그게 좀 다를 건데. 공률이야. 예. 공률이 1보다 커. 그러면 공률이 1보다 크는 건 양의 공률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두 번째 되잖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공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주가? 닫히겠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다치면은 결국에 나중에 한 점으로 모여들지. 둥그렇게 모아지는 거지. 근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말 안장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건 뭐야? 열린 우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메가 값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0보다 작다. 자, 우리 책에 보면 111쪽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오메가가 1보다 작다는 말은 공률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말 안장처럼 바깥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주가 멀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열려지는 거죠. 근데 공률이 오메가가 1보다 크다는 말은 공률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평탄한 우주에서 이렇게 닫혀버린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1이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111쪽의 마지막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그림이 여러 가지 우주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 우주, 맨 밑에부터 보세요. 초록색 우주는 뭐예요? 다시 수축하는 우주. 뭐야? 우리가, 규현아 책 봐봐. 아직 적지 말고. 자, 다시 수축하는 우주는 원래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빅뱅과 여러 가지 팽창을 통해서 커졌지만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야. 작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수축하는 우주는, 얘들아, 수축이 되면 안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다시 수축하는 우주는 어떤 힘이 제일 강해야 될까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이 제일 강해야지. 그래서 다시 수축하는 우주는 중력이 강한 우주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파란색은 뭐야? 임계우주래. 임계우주. 임계우주는 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동일한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그럼 봐봐. 임계우주는 팽창을 해, 안 해? 이 그래프를 보면 팽창해. 그러니까 이게 임계우주는 이게 평탄해진다는 얘기잖아. 이봐. 이 평탄한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팽창하는 속도는 줄어듭니다.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곧 팽창이 정지했다, 팽창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팽창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지만 계속 팽창이 유지되는 것, 이걸 임계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닫힌 우주, 다시 수축하는 우주는 닫혀버리는 거고, 임계우주는 팽창을 하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여전히 팽창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감속 팽창하는 우주와 비슷하지 않을까? 제일 비슷한 게 임계우주는 감속 팽창이랑 비슷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암흑 에너지도 없고 중력이 있긴 한데 중력이 완전 세서 아까 다시 수축하는 우주처럼 휘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겠어? 암흑 에너지 없고 중력이 세지도 않고. 자, 근데 그 위에 이제 빨간색이 뭐야? 관성 우주야, 관성. 관성 우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성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지. 그럼 뭐가 일정하게 유지될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야. 그럼 관성 우주는 팽창 우주라는 말이지. 그럼 관성 우주는 무슨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노? 등속 팽창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관성 팽창 우주는 그냥 변함없이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는 거. 자, 근데 맨 위에 보라색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속 팽창 우주. 아까 우리 가속 팽창 우주는 어떤 힘이 중력보다 강하다고 했습니까? 암흑 에너지. 그지? 암흑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야. 근데 봐봐요. 현재의 속도는 어디에 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우주가 접하는 하나의 교점에 현재 우주가 놓여 있어. 너무 웃기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모든 네 가지의 우주가 하나로 겹쳐지는 선상에 현재가 있대. 너무 웃기지 않아? 나는 이게 과연 정확한 관측에 의한 결과일까라는 게 항상 이 부분을 할 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숙제를 해오셔야 되냐면 127쪽입니다. 영상 보는 사람들. 자, 숙제는 홈워크
P 127쪽까지 완성해 옵니다. 이쪽부터 127. 자, 지금부터 책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책 이제 꺼주세요. 감사합니다.